네, 안녕하세요. 피크랜드 슬램 사장 햄릿입니다. 예, 일단은 불법이 아닌 허가받은 엄연한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이며 네이버에 픽이라고 쳐도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많은 것들이 나와요. 픽에 관한 이렇게 파는 것들이. 저는 네이버 사이트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라스에다가 유튜브 홍보를 오늘 했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사업자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일단 올려놓을게요.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은 남들하고 좀 틀려요. 어떤 게 틀리냐면 토토를 약간 메이저 스포츠 단장이 되기 위해 약간 그런 능력을 입증을 해서 그런 약간 스펙을 쌓기 위해 시작했고요. 스포츠에 관련한 저한테 어울리는 마땅한 직업이 없어서 베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선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사업자 통장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알아보려고 하는 중이고 바로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조사를 해보니까 은행 가기 전에. 그리고 예전에 유튜브로 몇 번 홍보식으로 하고 사업체도 나온 상태였어요. 이게 방금 낸 게 아니라. 근데 미흡 판정이 많아서 계속 진행할 수 없었고요. 지금은 하루에 한 번씩 픽을 팔고 적중과 미적중 내역을 직접 구매한 프로토나 배트맨 인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을 못한 날은 전날에 미리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고요. 웬만해서는 전날에 미리 고지를 하는 걸로 하고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겠죠. 하루에 한 번씩 웬만하면 하는데 이제 뭐 고지는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라이브 스코어 뭐 종을 달아 놓으시든가 팔로우를 해 놓으시든가 뭐 인스타그램이라도 팔로우 해 두시는 게 낫겠죠. 카톡을 이제 방에 입장하셔서 보시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3월 11일 적중 내역을 시작으로 본 사업이 사실상 시작되고 이 유튜브가 가장 중요한 증명이자 사업의 과정을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 제가 직접 사는 게 원칙이에요. 저희 사업은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처음 장사할 때 믿음을 주는 거고 나중에는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실베터기 때문에 저는 직접 사요. 왜냐하면 이 종이를 가지고 있어야 맞춤 종이를 가지고 있어야 이게, 이게 어필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되거든요. 단장 시험을 볼 때 그런 게 어필이 되고 그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경기는 제 스타일상 배팅은 원래 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홈 댈러스 경기와 홈 멤피스 경기보다 전날에 있었던 DB 경기가 더 훨씬 나은 것 같아서 국내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날은 근데 흔하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해외 경기 위주로만 배팅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하루에 조합 한 픽만 드리지 어떠한 혼동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어차피 맞추고 수익을 내기 위해 하는 거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건 어떻게 보세요?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두산 경기를 안 줬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야구를 이제 곧 야구 하잖아요. 근데 국내 야구 경기를 베팅을 안 했는데 두산 경기는 어떻게 보세요? 하시면 이제 제가 답변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런 게 사업이 커지게 됐을 때를 생각해 봤는데 이런 그러니까 어떤 아기를 품으신 분이 이런 거를 짜집기 해서 편집을 해서 만약에 DC 인사이드에다 올리든가 이런 일이 생기면 또 법적 절차 또 고발 이런 것까지 가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건 서로 안 좋잖아요. 사업을 하는데도 방해가 되고 그분도 인생이 이제 망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악의적으로 하신 분들. 근데 이런 거를 원천 차단하고자 이렇게 좀 그냥 다른 거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주와 원칙을 웬만하면 지키고 그리고 드린 픽이 틀린 경우 저는 선불로 받습니다만 다음 픽까지는 돈을 안 받고 그대로 드립니다. 이걸 받고 안 받고는 당연히 본인 자유시겠죠. 이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서로 마음이 안 상할 것 같아서 이런 원칙을 알려드리고요. 저는 이 사업을 스포츠 단장이 되기 위해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예요. 돈을 버는 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제가 맞춘 거를 리뷰를 항상 해드리는데 왜냐하면 스포츠를 잘 아는가 이 사람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이 당연히 생길 거라 보기 때문에 저도 단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분석들이 중요하고 왜 선택을 했는가 고객님들이나 저나 필요할 것 같아서 항상 유튜브에 최대한 상세히 왜 이 경기를 선택을 했고 제가 단장이 됐다는 시점에서 두 팀의 장단점을 일일이 다 찝어 볼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하면 되겠죠. 자, 화면 보시다시피 이제 원주 DB와 창원 LG의 경기를 선택을 했고요. 맨체스터 시티와
윈스턴의 경기고, 이게 일단은 제 계정이 맞습니다. 제가 이름이 여기 뜨는데, 이제 계좌 이용하신 분이 입금되실 때 아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한 거거든요. 제가 한 거고, 여기 제 이름 뜨죠? 모모님 환영합니다. 이게 전데 처음에 공개를 할까 안 할까 하다가 그냥 공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전에 맞춘 거를 보여달라시는데 요것도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방에 들어오시는 거는 괜찮아요. 이용 안 하셔도. 뭐 픽을 나가도 따로 1대1 채팅으로 주기 때문에 와서 그냥 보고 싶으시면 방을 입장하셔서 그냥 보기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맞췄던 거를 이런 걸 보여달라고 하시면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이런 게 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님은 보고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여주게 되면 또 얘는 종이를 또 어떻게 해가지고 사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다른 애 거를 뭐 사든 뭐 해가지고, 이거 뭐 종이로 산 게 많거든요. 이거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얘는 이걸로 또 남들이 맞춘 걸 모아서 또 이렇게 조작한다,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업체에서 시작한 그 공식적으로 제가 이렇게 지정한 것만 하기로 했어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요런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게 많지가 않아서. 왜 안 뜨냐? 이거는 뭐 방금 보셨죠? 방금 보셨기 때문에 일단 그럼 여기 뜨는구나. 뭔 구매 금액이냐 이건 아니고요. 뭐야? 피곤하네 갑자기. 여기 있네. 구매 투 표시를 봐야지. 그래, 이거 여러분들. 아까 1,000원이 왜 튼지 모르겠는데 그냥 렉 먹으면 그렇게 뜨는 것 같아요. 1,000원을 좀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매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구매 뭐가 있냐면, 구매 적중 아시죠? 배트맨이나 프로토나 1회차당 10만원 제한이 있잖아요. 1회차당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주일이 아니고, 이제 제가 사이트에서 한 건데 이건 5만 원이 제한이어서 5만 원 맥스로 한 거고요. 여러분들 이거 금액 가지고 배당이 또 낮다고 말씀하시면 또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제 스타일이고, 저는 대신에 무조건 맞추는 거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로 딴질 거실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들면 안 쓰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드릴 말씀은 이렇게 배당이 1.7배 정도 됐습니다. 합법만 드려요. 그러니까 롤이나 요런 거는 좀 추후에 좀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롤 이런 거를 제가 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팀이 이기는지 보이는데 이걸 줄지 안 줄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끔 프로토가 발매 중단이 됐을 경우에는 제가 또 이거를, 그게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걱정할 필요 없는 게, 고객님들이 사는 거는 만약에 국세청이나 검찰 쪽에서 이거를 강요한다 그래도 이건 개인정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뭐 샀는지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얼마 사셨어요 요 정도는 물어볼 수 있어요, 재량으로. 왜냐하면 얼마 사셔서 대충 어느 정도 수익 나는지는 알아야 제가 또 어느 핏값이 맨날 바뀌기 때문에 더 올라요. 처음에 10,000원으로 시작했다 계속 오르기 때문에, 한 경기당 10,000원이거든요. 오르기 때문에 물어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직접 뭐 얼마 가셨는지 이걸 인증할 필요 없고 그럴 의무도 없는 거예요. 피값이 어차피 10,000원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그렇게 대충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유튜브 그 하단 그 댓글에다가 제가 적어 놓을 거예요. 그 카톡방,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거기다 적어 놓을 거니까 그 방에 입장을 하셔서 문의를 하시면 돼요. 사셔도 되고 문의만 하셔도 되고 그러셔도 되시고요. 방에 계속 있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픽이 나갈 때 1대1로 해서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여러분들은 1대1 채팅 형식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강퇴 사유예요. 1대1 픽으로 하시면 안 되고, 저한테 직접 일일이 제가 다 드리기 때문에 직접 받아가셔야 되고요. 방에, 그리고 또 사람이 뭐 딱히 뭐 이런 게 없다 하면 그 방에다가 드립니다. 뭐 그렇게 대충 원칙이 있고요. 그리고 꼭
그 약간 구매 그 동의서 같은 거 이런 거 약간 번호 교환하면서 이렇게 쓰는 정도 있고, 이게 공식 사업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이게 뭐 불법 이런 게 아니고 네이버에 쳐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단 통장이 나온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그 사업 거기 뭐 이런 거 물어보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등록을 하려면 뭐 이렇게 신청하는 데 있어, 국세청인가? 거기다가 얘기를 해서 물어 다시 확인을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리고 구매 한도를 저는 지키는데, 여러분들도 뭐 지킨다 안 지킨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고객님들한테 개인 정보를 이렇게 뭐 물어보거나 얼마 수익 보셨어요? 요 정도로 저도 물어볼게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따로 말을 이렇게 검찰 쪽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조사하고 싶어도 조사를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의 없이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투명하게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회차도 지키죠. 지금 5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3월 11일 날에 끝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시각 8시인데 이 영상을 찍고 업로드를 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사갖고 와야 되겠죠. 사갖고 와야 되는데 이, 이 회차당 금액도 지켜요. 제가 지키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뭐 나중에 실수를 만약 예를 들어서 했다고 쳐도 고객님들은 이걸 뭐 할 의무는 없죠.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물건을 사고 파는 요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트 추천 일치 없고요. 그런 거 얘기를 하시면 경고, 2회 경고 후에 강퇴 조치가 되고요. 블랙리스트에 등록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래 하려면 이런 거를 원천에 좀 예민하게 좀 과민 반응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야 서로 이제 불편함이 없겠죠. 업적으로 걸린 거 이런 거 걱정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스포츠 단장의 입장에서 리뷰를 하는 거랑 일반 사람들이 요거는 누가 안 나와서 승패 요렇게 리뷰하는 거랑,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돈만 이제 꽂혀 있는 상태에서 보통 말을 하죠. 이 팀이 뭐가 약하고 그냥 보니까. 근데 요런 설명을 저도 하긴 합니다만 더 이제 덧붙여서 해요. 전 설명을. 저는 저의 입장에서 리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력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주 DB랑 창원 LG의 리뷰인데, 일단은 라이브 스코어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라이브 스코어로 들어가 보시면, 자, 보시죠. 맨체스터 시티, 그쵸? 그 다음에 원주 DB죠. 원주 DB인데, 제가 정배충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종을 안 달아 놓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다음날 경기 선정된 거거든요. 선정된 건데 제가 진짜 고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물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른 경기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승패로 가요. 언어버 건드린 거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 정도예요. 거의 그 정도까지. 모르겠습니다. 야구 시즌 시작되면 또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정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종을 달아놓은 게 하루에 2경기씩만 가요. 최소 경기로. 그리고 이게 원래는 제가 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제가 그만큼 고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국내 경기를 고른 게 아니라 지금 국내 경기 하고 있잖아요. 뭐 요런 KB스타즈나 뭐 안양 KGC 요런 거 이런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분석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원주 DB랑 일단 창원 LG를 그런 설명 집어치고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스포츠 단장의 입장으로 봤을 때 만약에 원주 BDB나 창원 LG를 어떻게 평가했느냐를 말씀드리면, 이 장단점이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해외 경기보다 더 눈에 들어온 게 사실이에요. 해외 경기가 훨씬 좋은 게 맞아요, 여러분들. 국내 경기 맞추는 것보다 해외 경기가 훨씬 메리트 있는 거는 정말 팩트입니다. 제가 여러 수년 동안 연구한 결과, 그건 팩트고요. 근데 이제 이걸 좀 제가 살펴보니까 창원 LG가
많이 이겼잖아요. KCC도 잡고 이관이가 거의 우승을 했어요. 혼자. KCC가 1등이기 때문에 이관이가 우승한 게 맞죠. 그 경기를 거의 뭐 소위 찢어놨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젊은 선수들이 좀 잘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팀 케미스트리, 농구는 팀 케미스트리가 특히 중요한데 좀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 심지어 KGC까지 잡고 맥컬러가 쫓겨나고 썰린저가 왔죠. 썰린저가 지금 경기하고 있을 텐데 뭐 경기력은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국내 경기에 관심이 없어서 지금 안 보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하이라이트로 정도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 국내 경기는 용병이 중요하실 것 같기도 한데 농구는 특히 야구는 모르겠는데 농구는 특히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잘 모르겠어요. 외국 용병들이.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할 수 있고 안 중요하다면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창원 LG가 딱 봐도 캐디 라린이나 리온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렇게 비중이 다른 팀에 비한 용병이 그렇게 좋은 선수라고 저는 제 단장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승하려고 애초에 데려온 것도 아닌 것 같아요, LG 프론트에서. 그리고 원주 DB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게 팀 성적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원주 DB가 꼴찌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시즌이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꼴찌잖아요. 창원 LG가 꼴찌구나. SK가 그 밑에 있고. 근데 꼴찌로 거의 계속 달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거의 꼴찌로 달렸다는 건데 근데 DB가 많이 돌아왔습니다. 국내 선수가 엄청 많이 돌아왔어요. 그냥 선수 라인업 구성만 봐도 최근 경기도 굉장히 잘했고요. 일단 김종규가 LG의 감정이 굉장히 많아요. LG 선수들도 많은데 김종규가 그때 그 누구죠? 현주엽한테 고자질도 당했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전화로 그러니까 약간 안 좋은 일이 현주엽하고 어쨌든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감정이 있으면 김종규가 더 많지. LG 선수들도 김종규를 안 좋아하는 걸 알고 있는데 김종규가 더 싫어해요. 감정도 더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김종규 관점으로 봤고 얀테메이튼 이 용병 선수는 특히 그리고 NBA에서도 뛰었던 선수예요. 2019 시즌에 마이애미에서 백업 센터로 뛰었던 선수입니다. 얀테메이튼. 타이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아시안 쿼터로 용병으로 취급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상범 감독이 약간 짜놨던 그 틀이 그러니까 이게 슬슬 윤곽이 드러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메이튼만 재계약하고 녹스도 그냥 싼 값에 약간 데리고 있고 롤을 약간 부여해 주니까 이 팀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우승 후보일 것 같아요. 저는 이 팀이. 그리고 김훈이나 김태술 밑에 보시면 김명훈, 윤호영, 배강률, 허웅, 김종규 뭐 FA로 몇 명이 빠져가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나쁜 팀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두경민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팀이 창원의 LG 뎁스랑 비교가 안 되는 LG가 아무리 잘해도 김종규가 안쪽에 있는 와중에 너무 골밑이 헐겁습니다. 그리고 LG 선수들이 이 김종규를 이겨내기 위해서 바깥에서 NBA식으로 스몰 라인업 3점으로 이런 걸로 견뎌내기에는 원주 DB가 KCC보다 오히려 더 강력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김종규랑 송교창이랑 비교하면 지금 좀 웃기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김종규랑 송교창이 또 때에 따라서는 김종규가 더 위인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 이런 LG팀을 상대할 때는 송교창보다는 김종규가 100만 배 낫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단장이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제 주관이 뚜렷해요. 남들하고 좀 보는 거랑 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저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김종규가 단점이 있죠. 뭐 LG 같은 팀 약간 골밑이 허거운 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좀 버틴 안에 뭐 김준일 한 요 정도만 있어줘도 안에 좀 버티는 선수 있어줘도 이거는 DB가 오히려 LG랑 상승세 LG랑 붙어서 이긴 거지 약간 뭐 삼성이랑 이렇게 붙었으면 또 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스포츠는 상성이에요. 우위를 정하기보다는 상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절대적인 상성도 없습니다.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원주 DB가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여러 가지 지금 설명을
장하게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뎁스 차이가 너무 심해요. 이길 수가 없었다. LG가 실제 경기 보면 LG가 비빌 수 있는 거는 골 밑에서는 리온 윌리엄스, 바깥에서는 신인과 이간희의 3점포 요 정도예요. 요 정도인데 외곽이 터지고 용병하고 스페이싱 되고 요 정도인데 근데 원주 DB가 또 이걸 못하는 게 아니에요. 스페이싱이 LG보다도 스페이싱이 위였고요. 그리고 골 밑에서도 위였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가 NBA 경기보다 훨씬 낫다. 알드리지가 빠진 샌안토니오 스퍼스 반대로 댈러스 승에 베팅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와 사우스햄튼의 경기 왜 챔피언스리그 다 걸르고 했느냐? 리버풀 대 라이프치히에서 라이프치히를 가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라이프치히를 왜 안 갔냐면 챔피언스리그랑 여러분들 정규리그랑 틀려요. 완전히 틀립니다. 틀리고 파리 생제르맹하고 바르셀로나 경기는 굳이 베팅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파리 생제르맹이 걸어 잠갔어요. 4대1이기 때문에. 이게 왜 걸어 잠그냐고 말씀하시면 유럽 축구의 문화고 기본이고 현대 축구의 트렌드입니다.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돼요. 파리 생제르맹 1대1 했다고 파리 이 새끼들 뭐 존나 못하네. 뭐 예를 들어서 바르셀로나 씨발 존나 이런 거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제 거를 이용을 안 하시는 고객님들한테 좀 그러니까 구독자분들한테는 일단 나는 그냥 보기만 하고 싶다, 이용하고 싶지 않다, 이런 그냥 저를 그냥 어쩌다 한번 보시는 분들에게 충고를 하는 거면 현대 축구의 트렌드에 맞춰서 본인이 따라가셔야지 본인이 생각이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현대 축구 트렌드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걸어 잠그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대1이고 이날에 결정적으로 메시가 잘못을 했죠. 네, 승부차기 실축을 했고 이제 뭐 예전에 덴벨레를 원망한다든지 요런 거는 좀 본인도 남 탓을 좀 못하죠. 네, 메시는 남 탓을 못하고요. 그 다음에 리버풀도 솔직히 승이 많이 보였죠. 제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제 챔스 우승밖에 없어요. 리버풀이 걸 수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현재까지는 우승 후보라고 봐도 됩니다. 여러분들. 남들하고 저는 좀 보는 시선이 틀려요. 일반 전문가들하고는 좀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일반인들하고. 그래서 일반인들을 남으라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리버풀이 우승 후보인 건 맞아요. 여러분들. 8강 진출했고 리그 경기가 프리미어 리그가 원체 수준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엄청 높은 리그고 유럽의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잉글랜드에 팬이 하나씩 있을 정도고요. 위르겐 클롭 리버풀 감독이 그래서 그 잉글랜드 리버풀의 오래된 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갔어요. 리버풀이 상태가 안 좋은데도 간 거예요. 다른 더 좋은 스쿼드 있는 팀으로 안 가고. 그래서 약간 팬심으로 간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는 위르겐 클롭 감독이 이제 독일 축구 감독 대표로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죠. 레브가 이제 유로 이후에 사퇴한다 했으니까 클롭이 뭐 잘리든 뭐 계약 기간을 채워서 하든 어쨌든 뭐 독일 축구 감독이 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다. 어느 정도 기간이 맞물리고 저는 솔직히 어떤 시나리오냐면 클롭이 이번 시즌에 챔스 우승을 하지 못하면 사임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우승할 확률이 또 적잖아요. 우승 후보라고 했죠. 우승한다는 게 아닌데 우승을 하면 모를까. 우승해도 사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라이프치히 승도 당연히 보였죠. 무조건 그렇게 생각했으면 제가 리버풀 승에 베팅했습니다만 훨씬 안전한 맨체스터 시티 승에 갔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한번 볼까요? 제가 선택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맨유전에서 전에 졌죠. 2대0으로 졌는데 맨체스터 시티가 졌습니다. 졌는데 잠시만요. 좀 조용히 좀 해. 네, 죄송합니다.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영상 찍은 걸 몰랐나봐요. 시끄럽게 그래서 뭐라 했습니다. 자, 일단은
데브라이너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한테 2대 0으로 졌잖아요. 맨체스터 시티가 졌는데 이게 좀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데브라이너 때문에 졌다고 봤는데 이날 또 사우스햄튼전에선 데브라이너가 2골을 넣었습니다. 마레즈도 2골을 넣었고 그다음에 긴도간도 뭐 득점을 했네요. 긴도간 워낙 잘하죠. 데브라이너의 자리가 왼쪽이었는데 오른쪽으로 옮겨간 게 이 긴도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긴도간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난지뉴는 무조건 중앙에 있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포메이션 보이시죠? 이게 워커랑 지금 후벤 디아스랑 라인업을 개같이 올리잖아요, 라이브 스코어에서. 윙하고 중앙하고 구분이 없이 올리잖아요. 워커가 윙이에요. 후벤 디아스가 중앙이고, 그리고 페르난지뉴도 중앙이고, 긴도간이 이제 양옆으로 있는 거죠, 데브라이너랑. 근데 데브라이너가 아마 긴도간이 지금 순서가 또 바뀐 것 같아요. 데브라이너가 왼쪽 중앙이죠. 그리고 긴도간이 오른쪽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개판입니다, 여러분. 근데 데브라이너가 긴도간하고 원래 좀 경쟁 요런 상태였어요, 여러분들. 경쟁 요런 상태였고, 그리고 여기 지금 스쿼드를 보면 원래 페란 토레스도 쓰려고 영입한 거잖아요. 그리고 미드필더 또 있었는데 미드필더 뎁스가 굉장히 베실바도 빠졌죠. 네, 베실바도 빠졌잖아요, 여러분들. 베르날도 실바도 빠졌잖아요. 그쵸? 여기에 안 나오네요. 베르날도 실바가 안 나오죠. 개판이네요. 네. 여기 나왔네, 선발로. 여기 있네. 여기도 나왔네, 선발로. 근데 베르날도 실바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 실수한 게 아니라 맨유전 말하는 거예요. 맨유전에 안 나왔어요. 베르날도 실바가 데브라이너 때문에 안 나왔는데, 일단 저는 이 경기를 라인업을 보지 않고 갔죠. 왜냐면 한시 경기 때문에. 어쨌든 이길 거라고 느낀 게 사우스햄턴이 일단 데니잉스가 한참 전부터 확정이었죠. 결장이 이미 확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아담스란 선수가 톱으로 나와서 뭐 득점을 했는데, 저는 이거를 좀 데닝스는요, 여러분들 사우스햄튼의 불가 대체 자원이에요. 그래서 맨시티를 골랐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 리버풀 라이츠위치 또 말하다가 좀 까먹었는데, 아까 밖에 소리 때문에 좀 까먹었는데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뭔 말하고 싶었는지. 그러니까 프리미어 리그가 수준이 굉장히 여러분들 높아서 라이프치히가 이길 확률도 있지만 질 확률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를 선택을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축구는 왜 항상 제가 껴서 가냐면, 똥배라도 항상 왜 껴서 가냐면, 무조건 한 경기는 정배가 떠요, 여러분들. 근데 이 정배가 무조건 정배가 뜬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잘 보이는 역배도 분석만 잘하면 한 경기는 무조건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축구를 하나씩 꼭 섞어가는 거고, 축구를 패스한 날에는 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한테 돌아온 대답은 똑같습니다. 뭐가 좀 있구나, 이 사람 시선에 뭐가 좀 안 좋아 보여서 그런 거구나. 저는 이렇게 빼먹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이 경기 일일이 다 살펴보기 때문에, 면밀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를 고른 이유는, 고르고 골라서 맨체스터 시티를 골랐다. 이날 프로토 취급하는 경기 솔직히 뭐 있어요? 맨체스터 시티 챔피언스 리그 요거 두 경기 있잖아요. 그래도 맨시티가 좋아 보였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이미 노출이 됐기 때문에 토트넘하고 LA 클리퍼스 홈 경기 요거 지금 준비가 돼 있는 상태고요. 배당이 일단은 2 미만이 있거나 2 이상일 경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려줄 필요 없는 게 지금 고객님이 안 계세요, 한 분도. 이제 처음 올리는 영상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힙 가격은 10,000원 밑으로는 절대 내고 안 되고, 그 다음에 무조건 10,000원이에요.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또 따로 드릴 말씀은, 일단 이렇게 끝나면 좀 허전하니까 결론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명쾌하게 제가 단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리뷰를. 자, DB랑 LG 경기는 LG한테 필요한 점은 뭐냐면,
일단 올 시즌은 탱킹을 하잖아요. 거의 탱킹을 한다기보다는 계속 열심히 뛰긴 뛰는데 솔직히 플레이오프를 가기에는 좀 늦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을 어쨌든 대비하는 거예요. 뭐 탱킹을 하든 안 하든 탱킹 안 하는 거죠. 솔직히 저 정도 뛰면. 근데 LG는 내년에는 박정현이 아니고 좀 파워포워드 좀 튼튼한 김종규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요런 선수가 필요하고요. 이관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용병도 라렌이랑 리온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좀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 라렌은 몰라도 리온 윌리엄스는 나이도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LG 프론트가 만약에 뭐 이렇게 가능성을 봤는데 투자를 안 하면 이건 LG 잘못인 거고요. LG 프론트의 잘못인 거고, 그리고 굉장히 저는 가능성이 무한하지 않을까. LG가 보강만 잘하면 제가 단장 입장이면 이거 우승 후보로 만들 수 있어요. LG란 팀은 이관이 중심으로 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원주 DB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우승 후보 맞습니다. 맞는데 라인업 잘 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단점이 하나 있으면 이상범 감독의 요 라인업을 그대로 끌고 가야지 자꾸 모험을 하면 안 됩니다. 타이치 썼죠. 타이치를 기용을 했으면 내년에도 써야 돼요. 이상범 감독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주 DB와 창원 LG 이렇게 해야겠다. 장단점을 다 말씀드릴게요. LG의 장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제가 단장이 되면 이 팀은 우승으로 만들 정도가 됩니다. 단점이라면 당연히 프론트가 항상 일을 못 해왔기 때문에 이걸 못 알아채고 투자를 못하거나 FA 전쟁에서 실패하면 내년에도 똑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 볼 후기가 저는 이겁니다. 그리고 원주 DB의 장점은 뭐냐면 이 팀들은 이미 내년을 준비하는 이런 구체적인 라인업이 나왔고, 요거를 단점이 있다면 이상범 감독은 너무 라인업 변화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상범 감독이 그런 게 아니라 프론트진에서 이게 재작년에 원주 DB가 1등을 했으면 올해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건 정말 이상한 현상이야. 부상이 많아도 뎁스에 대한 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뎁스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성적 계속 꼬라보는 거야. 이 DB는 좀 라인업 유지, 현상 유지에 좀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도 단점이 뭐냐면 프런트입니다. 프론트랑 이상범 감독의 약간 고집이라 해야 될까? 이상범 감독의 잘못이 아닐 수 있어. 제가 내막을 모릅니다만. 그래서 제 눈에는 이상범 감독의 라인업도 직접 짜고 타이치도 어느 정도 본인 의견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범 감독과 프런트진이 잘 못하면 내년에도 또 골 때리는 상황이 발생한다. 우승하는 라인업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또 하자면 LG는 내년이 기대되는 팀이다. 대신에 골밑하고 용병이 좀 우승 후보에 맞게 탈바꿈을 하면 우승 후보도 될 수 있다. 단지 우승 후보를 이 적기를 못 알아본 프론트가 단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원주 DB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당연히 이미 전력이 구체화됐지 않습니까? 구체화됐고 이 구체화된 전력을 내년까지 유지해야 되는데 단점이 프론트가 일을 잘하냐 못하냐 요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단점이죠. 프론트가 올해 이미 꼬라박았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디빈트 프론트는 문제점이 있고 에지 프론트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내년에 봤는데 그동안 우승을 계속 못했잖아요. 그 프론트진이 계속 요런 색깔을 유지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요게 리스크자 단점입니다. 둘 다 프론트 문제가 있어요. 자, 맨체스터 시티와 사우스햄프턴 장단점 설명드릴게요. 자, 맨체스터 시티의 장점은 뭐가 있냐? 당연히 챔피언스리그 우승이죠. 리그 우승은 계속 이 팀은 매년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입증이 됐고 펩이 이미 할 거고 다른 감독이 와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쵸? 선수 색깔이 묻어나가기 때문에 미넨에서 펩이 나갔을 때도 굉장히 미넨이 몇 년 동안 계속 우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유산이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맨체스터 시티의 단점은 뭐냐면 과연 이 라인업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먹히느냐. 챔피언스 리그잖아요. 맨체스터 시티는. 리그가 더 이상 목표가 아니잖아요. 리그는 챔스를 위한 예열 단계고 트로피와 코로나로 인한 재정 타격을 먹은 그런 상황에서 약간 보충해주는 그런 보충제 같은 역할밖에 안 되죠. 실질적인 목표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상금도 크고 그쵸? 상금이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일반 리그랑
스폰이 많이 붙기 때문에 일반 상금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건 너무 아마추어고 챔피언스리가 어쨌든 목적 돈적으로 봐도 챔피언스리가 5위. 그렇죠? 그리고 맨시티는 챔스 우승 경험이 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에서 과연 이 라인을 먹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때 보여준 그 약점이 챔피언스리그 때 맨체스터 시티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약점이 간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사우스햄튼전에서도 두 골을 허용했다는 게 사우스햄튼이 맨유랑 했던 거를 어느 정도 따라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압박의 강도보다는 압박의 그 방식을 따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압박을 강하게 한다고 수비가 안 뚫리는 건 아니에요. 프리미어리그 수비는 원래 강한 압박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유튜브를 봐서 좀 웃긴 게 있어서 그런데 유튜브로 본 게 아니라 중계를 봤는데 자꾸 강한 압박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강한 압박은 프리미어리그 원래 깔려 있어요. 압박이 원래 유명한 리그예요. 근데 강한 압박이라고 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솔샤르의 압박 전술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압박을 강하게 한다는 거는 단순히 가서 몸싸움을 거칠게 한다는 이런 건데 그런 강한 압박이 아니라 이거는 솔샤르의 전술적인 문제에서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솔샤르가. 예, 그렇게 강한 압박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챔피언스리그에서 안 먹힐 것 같은데 제가 콕 집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스트라이커가 안 좋아요. 솔직히 챔스에서 먹히는 스트라이커들은 아닙니다. 필포든 주전 아니잖아. 제주스나 아구에로가 나오는데 아구에로는 모르겠어요. 아구에로는 근데 좀 늙어서 제주스 쪽으로 좀 회위 많이 밀고 가잖아요. 주전을 많이 주고 있는 상태고 제주스를 젊으니까 쓰는 거 맞는데 글쎄요. 전 제주스가 챔피언스리그에서 그렇게 먹힐 거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제 눈에는. 그리고 제주스가 문제가 아니라 스털링이 더 문제라서 이 리그 우승에 만족할 게 아니라 이거 스털링의 대체자를 또 찾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면 제주스를 굳이 쓰고 싶으면 일단 원흉 1순위가 전 스털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스털링이에요. 스털링 잘못이고 스털링을 뭐냐 챔피언스를 중요한 경기 나온다 그러면 또 그럴 가능성이 제가 또 말아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스털링 문제가 많은 선수입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만 문제가 많아요. 리그 우승할 때는 1등 공신인데 챔스에서는 문제가 많은 선수예요. 그 DNA가 있어요, 여러분들. 챔스 DNA. 네? 그 따로 있어요. 실력과 별개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DNA도 있고요. 그래서 뭐 결론을 짓자면 맨체스터 시티의 단점은 챔스에서 항상 불안하다. 그래서 이 팀이 20몇 연승을 한 이유도 챔스를 우승하기 위해선 약점 노출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겨왔던 거예요. 근데 맨유에서 꺾였죠. 또 위험해졌습니다. 네, 너무 약점을 크게 드러냈기 때문에 맨유전에서 역습에도 은근 취약하고요. 루크쇼한테 역습당한 거 보면 취약하잖아요. 그 골키퍼 연결 한번 그 빌드업에 그 던지는 거 하나로 인해서 그냥 수비 뚫리는 거 보니까 챔피언스 리그에서 먹힐 만한 수비도 안 되고 스털링이 그렇다고 공격에서 강한 것도 공격은 강한데 스털링이 있기 때문에 우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제 인생. 사우스햄튼의 단점은 뭐냐면 단점은 없어요. 이번 경기에서. 왜냐하면 최대한 할 만큼 했고 데니 잉스의 비중이 더 많다 생각보다. 근데 상대가 맨시티여서 그렇지 사우스햄튼이 또 대처하려면 할 수 있다 요 정도입니다. 사우스햄튼이 몇 등이죠, 여러분들? 강등권에서 강등권이라고 하면 강등권인데 이 팀은 그렇게 강등 당할 것 같지는 않네요, 여러분들. 데니 잉스가 한번 빠져서 계속 나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만 제가 또 그거는 그날 분석해야 아는 거지 또 큰 그림을 또 여러분들한테 또 너무 많이 알려드리면 안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또 오해할까봐. 일단은 저는 하루하루 맞추는 걸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 지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죠. 맨체스터 시티는 뭐 리그에서는 항상 문제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베팅하는 데 있어 문제가 없는 팀인데 단점은 챔피언스리그에서 과연 먹힐까, 그리고 EPL 중위권 팀부터 좀 불안하다. 맨체스터 시티가 이 중위권 팀들이 그대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리그도 이렇게 아직 확신하는 입장은 아니다. 뭐 이렇게 마음 놓을 상황이 아니다 이거예요. 리그 우승이 마음 놓을 상황이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사우스햄튼의 장점은 전술 대처가 어느 정도 감독이 하는 줄 아는 감독이고, 단점이라 한다면 데닝스가 빠졌을 경우에는 뭐 이렇게 큰 거를 바라기는 힘들다.
이제 강팀을 만났을 때. 근데 단점이라 할 수 있나요? 그게 뭐 모든 팀들이 다 그렇지. 뭐 굳이 꼽자면 그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인스타그램에는 어 업로드가 될 건데 댓글에다가 좀 이렇게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인스타 아이디가 생각이 안 나서 이거 사업 전용으로 만든 거라.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일단 픽이 나가고 문자에서 교환해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절차 진행된 거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뭐 하루 사진으로 올라갑니다. 사진으로 올라가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유튜브 댓글 아래에 카톡방에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댓글에 제가 고정시켜 놓은 데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셔서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브 스코어 뭐 요런 데 지금 화면 보시면 요런 댓글 같은 데 있잖아요. 요런 데다가 한 네 원칙을 정했어요. 제가 네 군데 정도 항상 홍보를 합니다. 네 군데를 홍보를 하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군데 홍보를 할 거고, 거기 보시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거의 다. 그리고 라스 게시글 아시죠? 라스 게시글. 여기 들어가시면 게시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작성된 글이 없는데 여기 게시글에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되고 있다는 거 알면 되시고, 유튜브 댓글에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에 있어요. 라이브 스코어 댓글하고 게시글에는 올리면 안 되겠죠. 정지 먹죠. 이렇게 올려도 사실 몰라요. 정지 당할지. 라이브 스코어에서 정지 먹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빨리빨리 하실 분들은 저도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일단 또 내일 일단 이렇게 이용하고 내일도 토트넘하고 에릭 클브스 요거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끄면 안 되지.